제목. 안녕하세요. 28살 미필 공익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람님. 항상 유아람 시청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시점으로 2월 13일 공익 발령 예정으로 논산훈련소로 배정을 받은 사람인데요. 기존에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건선 관절염 및 건선성 피부병으로 2022년 공익 판정을 받고 이후 공익 스택을 쌓으며 공익을 올해 6월쯤 발령이 나겠거니 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업무도 3월 이후에는 없으니 6월쯤 퇴사를 하면 되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점으로 갑자기 공익 발령이 나서 하람님 및 시청자분들에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는 추후에 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싶습니다. 이미 해외 대학을 다니셨다고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학업 도중 금전적인 부분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충족한 상태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현재 다니는 회사가 작년 4월 입사로 현재 시점에선 퇴직금을 못 받고 4월에 월급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큰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다만 나이가 하루하루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제가 하고 싶었던 목적이 아닌 금전적인 거에 매몰되어 가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뺑이 치는 거야 상관없는데 단순히 병역 완료 나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현재 제 상황이 몸이 안 좋아서 공익 발령 상태인 것은 아나 3월의 중요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의 급작스러운 공익 발령은 회사 내에서 현재 말씀드린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주요 업무라는 게 이제 해외 출장이어가지고 부득이하긴 하나 공익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꼬인 상황이에요. 하람님이라면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셨을 것 같나요?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내일 목요일 1월 23일에 어떤 식으로든 회사에 전달을 드려야 할 상황이라서 가능하다면 오늘 방송에서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보다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집단지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런 문제의 당사자고 경험이 많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일단 제 입장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래요. 저라면 밀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이야 이런 상황들이 너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뒤집어서 말한다고 하면은 다음 발령 때 똑같은 상황이 아닐 거라는 어쩌면 더 심한 상황이 아닐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발령받으면 미룰 수는 있는데 올해 사회복무는 안 된다고 병무청이 이미 확인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요, 미룰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온 김에 올해 가고 싶으신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좀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늦게 공익 판정을 받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언제 군대 가냐 때문에 주변에서도 또 이제 사장님도 압박이 되게 많았었고 근데 그때마다 매년 제가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이거만 해결하고 조금 어렸을 때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돌아올 자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들이 되게 컸었고 그게 지나고 나니까 당장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중단됐을 때의 타격이 너무 큰 거야.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책임지는 입이 저까지 포함해서 4개예요. 갈 수가 없어. 어떻게든 좀 밀어보거나 아니면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나중에 된다고 해서 줄어들까? 연차가 쌓이고 또 어쩌면은 뭐 가족도 생기고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가면 안 되는, 지금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만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의견일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왜냐면 지금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한다는 게 해외 출장이고 그리고 근데 이거 비자 나와요? 군대 아직 해결 안 됐으면은 비자 잘 안 나올 텐데.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해외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돈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가라고 할 때 가는 것도 당연히 좋기는 합니다만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우선은 아닐 것 같은데 퇴직금 받고 그 목돈 모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건데 4월 입사해가지고 지금 퇴직금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돈 아예 준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닌 것도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은 미루게 되면 비자 허가 나온다고 병무청 확인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행이네요. 이미 제가 여쭤볼 만한 것들은 다 알아보신 것 같기는 해요. 맞아. 그리고 퇴직금이 안 나온 상황이면은 이력서에도 쓰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또 한 번 자기 1년을 날려버린 거 아니야.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로 적은 나이가 아닌데 물론 이제 이미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리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지원해서 떨어지신 적 있으세요? 공익 스택 관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서 떨어진 거는 복무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도 그래서 미뤄도 그 스택이 초기화가 안 돼요. 2번 지원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기다려 보실만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지원해서 떨어진 스택이 아니라 그냥 기다려서 생으로 쌓인 스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연기하면 그게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택 쌓은 김에 일단 지금 밀어놓고 견적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스택 쌓아놓은 상태라고 하면은 고민이 좀 덜하기는 해요. 이게 스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으로 쌓은 스택이어가지고 이번에 초기화가 된 거면은 진짜 막막하지. 3번을 언제 쌓고 있어. 근데 2번 지원해서 떨어지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지금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만 들어봐도 대충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망설여지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가면은 안 된다는 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공익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좀 컴팩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2번이 저한테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다만 나이가 하루하루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제가 하고 싶었던 목적이 아닌 금전적인 것에 매몰되어 가는 건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뺑이 치는 거야 상관없는데 단순히 병역 완료 나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익 생활을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거부감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무청에서 말한 이번에 미루면 올해는 못 간다라고 말을 한 것에서도 갈 수 있으면 그냥 이번에 회사 일만 마무리하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게 좀 큰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고 싶었던 목적이라고 하시는 게 지금 이제 대학원 가려고 한다는 거는 어렴풋이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학과에 왜 해외를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외 대학원이다 보니 비자 신청이 쉽지 않은 부분도 크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 보고서는 어떤 부분에서 금전적인 거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가 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 이제 해외 대학원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대학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 학문적으로 좀 더 이루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대학원 갔다가 중간에 공익 발령 나면 학업에 지장 없나요? 오히려 공익기간에 공부할 수 있어서 더 좋나? 오히려 좋을 거는 없겠죠. 당연히 그냥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제일 낫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공익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하다 정도는 되겠지. 학업에 지장이야 무조건 있겠죠. 가고 싶은 국가가 사실 일본인데 경제대학원에 가고 싶었고, 현재 연금 관련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고, 추후에 한국보다는 일본이 조금 더 연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크다. 근데 지금 일단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그 일본에서 대학원만 다니시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보면은 일본에서 계속 정착하면서 오랜 시간 공부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죠. 추후에 박사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참 어렵기는 하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병역이 미뤄질수록 그리고 이게 공익이 진짜 나쁜 게 이거야. 발령이 났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까 지금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언제 불려갈지를 몰라. 이게 참 오라고 해서 가는데 가고 싶을 때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좀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거나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를 받는다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인생 준비를 할 건데 언제 어떻게 통보를 할지를 모르니까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돼. 해외 출장도 사실 일본이긴 합니다. 하는 업무도 일본 통역 업무고요. 그래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겠지. 근데 지금 그 해외 출장하신다는 거 얘기 들으면 영업직이래요? 그래,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좀 설명이 되기는 하네요. 점점 제가 하고 싶었던 목적이 아닌 금전적인 것에 매몰되어 가는가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죠. 생활을 위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수입에 맞춘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솔직히 도박이거든요. 이거를 연기해가지고 장기 대기 면제를 받고 편하게 해외를 나갈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을 갈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면제될 거 기다리다가 나중에 콧괴이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니까 지금 그냥 빨리 가버리느냐 라는 건데, 1년 동안 근무하지도 않아서 커리어 끊기는 거 사실 그거는 나는 오히려 큰 고민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애초에 사연자분 자체가 지금 이런 영업직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커리어를 더 이어나갈 생각은 없어. 공익근무 전까지 돈을 벌어놓는 수단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지 막 이쪽 분야에 어떤 열의가 있고 그러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근데 진짜 어렵기는 하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괜히 어차피 지금 이 스택 쌓아놨으니까 면제 노리고 밀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나중에 가서 뒤늦게 공익에 납치되면은 사연자분이 저를 평생 원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입장, 어쨌든 조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까놓고 말해서 갔다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해요. 그런데 글쎄
만약에 제가 당사자라면 저는 미룹니다. 마지막 스택 쌓겠다는 생각으로 도박수 한번 둘 것 같기는 해.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간다고 했을 때 져야 하는 부담들이 좀 커. 특히나 돈. 그래요. 분명히 이제 뭐 대출이라든가 다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저분이 이미 해외 대학을 다니면서 경험해보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목돈을 원하시는 거 아니야. 회사에 패 끼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듯. 다른 것도 아니고 병역 문제면 다들 이해해 주실 거임. 그래 이제 이거는 회사 분위기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군대에서 끌고 간다고 하는데 지금 프로젝트에서 아웃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개새끼지. 아 여초예요? 에휴. 네, 그렇네. 쉽지는 않네. 근데 사연자분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커리어 상관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일 계속 하실 거 아니잖아요. 거기 여초 집단에서 군대 때문에 회사에 민폐 끼치네 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연자분 평생 그 사람들 다시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좁은데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면은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로 이제 한 달이 건너면 다 하는 그런 업계가 이 바닥에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데 네, 사연자분 회사에서 이해받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해 안 하면 어쩔 거야. 국방부 이길 수 있어? 님들이 국방부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은 제가 계속 할게요 라고 해도 됩니다.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라면 미룬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은 사연자분이 공부라고 하다 보니까 텍스트상으로 읽었을 때 그만큼 사람들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기는 해. 왜냐면은 자기 꿈을 위해서 인생 건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막 음악 스포츠, 뭐 유튜브,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근데 사연자분의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좀 많이 간절한 것 같거든요. 나는 솔직히 이렇게 학업에 있어가지고 엄청 간절한 사람을 내 주변에서 실제로 둬본 적은 없다 보니까 어떤 마음일까 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에 대해서 크게 짐작하기가 쉽지는 않기는 해요. 그런데 가서 대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미 취직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수입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있는 와중에 퇴사하고 거기를 갈 생각을 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걱정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를 걱정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런 수입과 루틴에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냥 전형적인 꿈 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더더욱이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그런 거야. 면제를 생각하든 아니면은 수익을 생각하든 간에 어느 쪽이 꿈을 이루는데 가장 효율적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시면은 결국에 본인이 결정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연구를 하고 박사까지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느냐라는 그거, 그러니까 yes or no로만 선택하시면은 지금 이 모든 것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컴의 면도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네, 오컴의 면도날이 그거잖아요.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정답에 근접할 확률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모든 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디테일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칼로 밧줄 끊어버리듯이 접근해버릴 수도 있기는 해. 사실 1년이 늦어진다고 해서 의 단점보다 1년의 월급이 금전적인 여유가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미 결론 났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이거 보내시는 순간부터 본인이 아마 조금 알고 있었을 거야. 제가 이거 초반부터 얘기했던 게 뭡니까? 사연자분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직장을 더 다니는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사연자분이 생각하기에 그래. 왜냐면은 일단 자기가 일본 대학을 다녔을 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었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직전에 그만두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거든. 그래서 점점 하고 싶었던 목적이 아닌 금전적인 것에 대해 매몰되어 가는가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금전적인 것에 매몰되어 간다, 병역 완료 나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크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지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1년의 월급이 금전적인 여유가 되게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금전적인 것에 매몰되기 싫고 내가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일본으로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박사학위를 따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자리 잡고 계속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순간 나는 나머지는 다 쳐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오컴의 면도날이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도움이 되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좀 그런 부분이에요. 살다 보면 참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 사람이 멀티태스킹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멀티태스킹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집중력 또는 이제 열정, 체력, 금전 이런 것들은 결국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진짜 초인적인 정신력과 또는 어마어마한 뭐든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정된 자원을 한 점에다가 딱
밀집시켜가지고 한 점 돌파를 해도 그게 될까 안 될까 확실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그렇죠. 인생이란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모든 경우의 가짓수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경우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가는 길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애지간한 배경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꿈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헤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한 점을 집약할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 보험을 들어놓거든. 근데 보험도 다 돈이고 열정이고 체력이고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연자분에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 중간중간에 금전적인 거에 매몰되어가는 거 아닌가, 뭐 나이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 다 하죠. 꿈 있는 사람들 다 하는 고민이에요. 특히나 군대 걸려있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렇게 자기 인생에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명확하게 찍고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판단하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부터 좀 중언부언했던 부분들을 다시 좀 정리하자면 그래요. 결국에 우선순위 정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아무리 이제 정을 많이 두지 않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커리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있을 거고 회사에 대한 그런 어떤 의리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그게 우선순위인가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닐 거란 말이야. 우리는 우선순위 1순위만 생각하고 살기에도 버거워요. 그리고 요거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한다고 하면은, 사연자분이 앞으로 가시는 길에 있어서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금 관련해서 연구하는 걸로 내 평생의 목표를 잡았어. 그러면은 그거를 1순위로 뒀을 때 방해되는 것들을 다 그냥 쳐내세요. 그렇게 해도 사실 거기 끝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물론 그 와중에 현타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결국에 이 대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냐 아니냐, yes or no로 접근했을 때 yes는 것 같다. 그러면 yes를 가면 된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부를 하는 거 있어서도 어느 순간 회의가 드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회의가 들었을 때,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yes냐 no냐 요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목표의식이 정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냥 yes or no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괜히 그 중간에 어떤 합의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봤어. 아니 근데 둘이 비슷비슷하면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51대 49면은 51을 선택하세요. 근데 단 한 번도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서 그러면 결정된 거예요. 사연자분이 지금 이렇게 막 고민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나는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고민으로 안 보여요. 왜냐면 본인이 답을 이미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떤 자기 확신이 강하고 목표의식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과정이 제일 즐겁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엄청 쉽거든. 제 입장에서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모르고 있는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딱 알려주는 그 쾌감들이 좀 있지. 예술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좀 여럿 있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생이 알바야. 뭐 연기를 하든 뭐 음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냥 평생이 알바야. 뭐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어먹어. 99%는 다 알바하면서 사는 거지. 당연히 힘들죠. 수입도 불안정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입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자고 하자니 시간이 좀 부족하고, 바닥이 좁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 간단해요. 솔직히 많이들 얘기해. 그래서 너 이거 없이 살 수 있어? 하면은 거의 대부분 씨발 그건 아니지 하고서 다시 마음 잡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포기를 하는 거고. 근데 포기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보통 다시 돌아오거든. 이거 하려고 돈 버는 건데 그 안 하면 돈 벌 이유가 없음. 맞아, 저게 참 큰 거야. 당장에 공부를 포기해라가 아니라 일단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돈을 쥐고 그걸 조금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한다고 치는 건 맞아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아까부터 단순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래서 이거 없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안 할 거야? 히히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게 접근을 했을 때 본인은 결국에 답을 냅니다. 49대 51이라도 뭐가 앞서는지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솔직히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느냐고 생각합니다. 선택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49를 선택했을 때 나중에 가서 무조건 후회하거든요. 지금 당장 군입대가 거슬리다 보니까 공익 생활을 먼저 한다. 갔다 와서 평생 퇴직금 안 받고 퇴직한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까? 그 꼴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꿈이고, 자기 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인데 그걸 방해했잖아. 내 자신이 용서를 못 하거든. 예술로 잘 벌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DM 주세요. 흥미가 생기네요.
맞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은 거의 똑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Do my thing.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슷한 결의 고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고민을 너무 오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기서 고민을 오래 한다라는 거는 답을 알고 있는데 신중하자라는 걸 명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좀 신중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편이에요. 왜냐면은 신중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미뤄서 당장 그 선택에 있어가지고 책임지는 것들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거지. 근데 결국에 맞이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 근데 공익 발령 시기가 꼬여서 대학원 생활 중간에 불려가거나 입학이 많이 늦춰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아니, 있죠. 당연히 있죠. 있는데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은 퇴직금을 확실하게 못 받지. 근데 솔직히 저 가능성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왜? 어차피 이분은 결국에 할 거야. 결국에 할 건데 시기가 늦춰지는 거?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가 무슨 아이돌이나 프로게이머처럼 데뷔년도 1년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인생 망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평생 해서 끝끝내 끝까지 도달해야 되는, 아니 사실 끝이 있지도 않아.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일인데 1년 2년 늦어지는 거? 나는 솔직히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미루는 걸 좀 더 추천드리는 쪽으로 제가 더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금전적인 거 계속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퇴직금 못 받고 공익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군대 미뤘다가 나중에 엉뚱한 타이밍에 잡혀가면 어떡하느냐라고 말하시잖아. 내가 이거 뒤집어서 말씀드릴까? 사연자분 높은 확률로 지금 이거 퇴직금 못 받고 공익생활 갔다 오시면은 회사 다시 가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더 밀려. 왜냐면 돈이 없거든. 지금 이제 다시 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견적이 안 나오거든. 나는 그게 더 최악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군대까지 다녀와 놓고 돈을 모으느라 또 새로 취직해가지고 앞에 있었던 그 1년에 가까운 세월은 그냥 꽁으로 날려버리고 새로 쌓아야 돼.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야. 그쵸.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죠. 근데 사연자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퇴직금 안 모으고 공익 근무했을 때 이런 생각 안 할 자신 있어요? 솔직히 없죠. 갔다 오고 나서 돈 되게 아쉬울 것 같죠. 나는 이거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히도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연자분에게 나름대로 좀 명쾌한 답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상남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근데 군대가 요새 급여가 괜찮지 않나요? 엄청 나쁘진 않던데 군대 치고 나쁘지 않다는 거지. 급여가 괜찮겠습니까? 군대가 급여가 괜찮으면은 땡이 치고 있는 백수들 직업 군인을 하러 갔겠지. 지금 부사관들이 왜 더 높은 자리 안 노리고 그만두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렇지. 저 이런 말 죄송하지만 군대 입영 80만 원인데 진짜 농담 아니라 제 실수령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장 월급 200만 원 하니까 저 정도면은 최저 챙겨받는 거 아니냐? 야, 밥도 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200이면 개꿀이네 그러는데 200을 처음부터 주냐? 말도 안 되지. 어쩌면 다시 군인이 떡상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계엄이 성공했으면은 나라의 군인이 많이 필요해져서 군인이 떡상할 수 있었다. 와,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플러스 저기 군대에서 돈 모아온다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특히나 안 다녀온 사람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군대에서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냐. 맞아, 군대 돈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력 없는 20대 초반에나 이게 좀 큰 돈처럼 보이는 거지. 직장 다니는데 그깟 돈이 대단하겠어. 개인적으로 하느님한테 고민을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네, 그래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내일 회사에 얘기해 놓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거기서 군소리 해도 좆가라는 마인드로 하세요. 네. 어쩔 거야?